그럼 운영하시는 판매를 해야 되는 목표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목표가 없어요. 압박 같은 건? 네,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잖아요. CS라는 게 표정도 좀 밝아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니? 왜 이렇게 찌들었니? 안녕하세요, 템몬TV 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템몬스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태닝샵 창업을 위한 서울시와 상생협력 컨설팅 지원 협약 체결을 하고 오늘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에 대한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교육을 할 건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비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셨는데 템몬스터를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사실 몰랐어요. 두 분 다 모르셨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얘들아 열심히 하자. 모를 수 있어요. 태닝샵이 워낙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템몬스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대 인구가 많은지 30대 인구가 많은지 주거인지 오피스인지 유흥인지 복합상권인지, 그리고 저는 그것도 따져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대인가 그것도 좀 봐요. 그게 객단가에 좀 그게 되거든요. 아까 주거하고 오피스를 얘기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더 좋은가요? 복합이 좋죠. 주거는 주말에 사람이 많고요. 퇴근하고 오시는 야간에 사람이 많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점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연령은 주로 어느 때가 많이 이용? 20, 30대 남성, 여성이 많으시고 압구정점은 40대 분들까지 계세요. 여기는 태닝 문화가 좀 일찍부터 시작된 세대라 옛날에는 선텐샵이라고 불렀거든요. 선텐샵 아니면 피부관리실의 선텐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렇게 태닝이 있었다가 15년, 16년 뭐 요때부터 태닝샵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20년대 엄청난 속도로 많이 생겼죠. 태닝샵도 손님이 몰리는 시기가 3월부터 8월까지. 3월부터 8월까지가 제일 바쁜 네. 시기. 왜냐하면 3월에 태우시는 분들은 5월이나 6월에 소매를 짧아질 거라니까 한 달 정도 제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태우시는 분들, 정말 트렌드 하신 분들, 5, 6월에는 휴가 가기 전에 야외 태닝 하기 전에 좀 베이스 깔으시는 분들, 7, 8월에는 화이트 태닝으로 산피부 돌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2교시 태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태닝샵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의를 내린 거긴 한데 그냥 고객의 피부 타입을 원하는 피부톤을 정확히 파악해서 머신이랑 화장품을 선택해 고객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전문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닝이랑 화이트 태닝, 스프레이 태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또 야외 태닝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 태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 민감한지 피부가 두꺼운지 원래 베이스가 어떤지에 따라 실내 태닝 해보셨는지 야외 태닝 해보셨는지 유무에 따라서 적절히 태닝 시간을 권장해드려요. 그렇게 건강하게 태닝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에르고라인 요거는 독일 거고요. 자재가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적용돼서 피부에 무리가 안 가면서 같은 출력이라고 해도 30% 이상 효율이 더 좋아요. 램프 자체가 피부에 무리가 없이 잘 타요. 그리고 뒤에 아까 보셨던 화이트 태닝, 이 뷰티앤젤이 화이트 태닝 머신이거든요. 자연의 빛이 피부에 흡수돼서 원래의 피부톤으로 돌아가서 화이트 태닝인 거예요. 독일에서는 안티에이징으로 쓰거든요. 근데 동양인한테 써봤더니 타지 않는 피부로 돌아가서 화이트가 되잖아요. 탱탱해지고 하얘지기 때문에 화이트 태닝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태닝 로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태닝 로션은 인텐시파이어, 내추럴 브론저, DHA 브론저, 팅글 시즐 로션,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총 4가지가 있어요. 인텐시파이어는 피부 컨디셔닝 성분이 다양 흡수되어 있고요. 요거는 바로 샤워가 가능하고 옷에 묻어나지 않는 로션 제형이에요. 하얀 제형이에요. 요거는 유지력이 좋고 좀 서서히 탄다는
내추럴 브론저는 피부 본연의 자연적인 태닝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해요. 그냥 야외 태닝을 했을 때나 내가 그냥 탔을 때의 느낌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의 브론저를 쓰고 싶다.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게 내추럴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추럴 브론저거든요. 그리고 100X 브론저, 뭐 25X, 40X 뭐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을수록 컬러를 더 진하게 만들어줘요. 팅글이랑 시즐 로션은 부스터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좀 따갑긴 해요. 따가움 대신 멜라닌을 빠르게 생성돼서 회 이상 15회 이상 때 한 번 쓰시면 색깔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얼굴 전용 태닝 로션이 있는데 얼굴 태우고 싶다 그러시면 만약에 10분 태닝을 하시잖아요. 5분 정도 얼굴 태닝을 하실 수 있는데 반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5분 이상 넘어가면 잡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 전용 태닝 로션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잡티 예방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품질의 DHA가 뭐냐면 아까 X 표시돼서 숫자 있었죠. 이게 DHA 태닝 로션이거든요. 저품질도 있어요. 발라보면 백탁이 굉장히 심한 로션들이 있거든요. 이게 농도가 부족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브랜드마다 DHA를 X라고 부르는데 이게 표기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몇 개를 구입을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초도로 태닝 로션 7개랑 보습제 3개 정도 초도로 그렇게 넣으셨다가 좀 입에 익는다 그럼 서서히 좀 넓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종류가 솔직히 25개가 넘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게. 근데 그걸 처음에 다 이름도 외우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들고 계셨다가 이게 좀 적응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스큐를 늘려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목표가 없어요. 압박 같은 거? 네,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3교시 C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서비스 매뉴얼이고요. 두 분이 느끼는 친절은 어떤 거세요? 뭐 음식점이나 뭐 편의점 뭐 아무 때나 갔을 때 정말 친절을 받았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친절한 거 잘 기억 안 나고 불친절했던 것만 잘 기억. 맞아요, 나쁜 것만 기억나요. 친절하면 보통은 가는데 불친절하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고객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서비스업은 제공자 때문에 난 거기가 가기 싫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데 100m 더 걸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안 친절하면 안 가거든요. 여기 MOT라고 적어놨는데요. MOT가 뭐냐면요, 고객님들이 일단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후기를 보겠죠.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예약 리뷰도 그렇고 그런 리뷰들을 많이 보고 태닝샵을 선택을 하시고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결제를 하고 태닝샵을 이용하는 이 절차를 MOT라고 하거든요. 태닝샵이 검색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요. 후기 검색, 그리고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그 청결함, 상담 및 결제, 여기서 잘 이끌어내야겠죠, 매출을. 그리고 태닝샵 이용하실 때 불편한 건 없으신지 이런 거 체크하는 대응, 그리고 고객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공감하는 능력도 되게 좋아해요. 요즘 같은 CS가는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인사해야 돼 말아야 돼 떨리니까 망설이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인사 있죠.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인사 있죠. 고개만 까딱하거나 무표정하거나 이것들은 다 피하셔야 될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런 인사들을 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2단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비언어, 음성, 언어로 3가지로 나눠져요. 비언어 같은 경우에는 웃음이나 미소, 그리고 눈맞춤을 해야 공감이 되고 말을 할 수 있고 교감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음성,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되 중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강세를 두어 말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템몬스터입니다. 어제는 3분 하셨는데 오늘은 5분 하실까요? 라든지 액센트를 주는 거죠. 3분이나 5분 로션은 괜찮으셨어요? 뭐 이런 중요한 부분에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3분, 5분 로션
이렇게 액센트를 주면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찝어주니까 이게 친절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CS입니다. 그리고 전 상담을 좀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아요. 여성분이다. 그러면 태닝 로션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호수가 높을수록 진해지는 로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오면은 원하시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 정도면은 또 기계에서 이 정도 로션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확답을 내려드려요. 그리고 직원을 했을 때 명령조로 얘기하면 요즘 MZ 애들 난리가 납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나가요.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말해야 돼.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 좋을 때가 있어. 막 싸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꼭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려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 뭐가 이분이 화가 났는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이것도 CS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고객 감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고객 요구사항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커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닌데? 그 스캐닝 기계인데?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정보가 빨라지면서 리뷰 제도가 생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고객 만족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에 이상을 했을 때 고객분들이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커지고 있어요. 태닝샵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고객이랑 발맞춰가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게 뭐 정말 같다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대관계가 조금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이상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브랜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점마다 피드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좋다고 해도 솔직히 편의점도 다 대기업에서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이게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잖아요. CS라는 게 표정도 좀 밝아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니? 왜 이렇게 찌들었니? 템몬스터 서울시 상생협력 프로젝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열심히 준비해서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거예요. 더 문의사항이나 창업 원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